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중요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란 상설특검법 통과시켰습니다. 상설특검, 일반 특검, 일반 특검이라는 말은 없죠. 그냥 특검이죠. 근데 구별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상설특검, 일반 특검. 상설특검은 이미 법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한번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상설특검은 한번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바로 발동이 되는 것이 상설특검입니다. 이제 일반 특검, 그냥 특검은 특검법 아니거든요. 법안이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이 국회를 통과를 하긴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재표결에 붙였는데 그것이 세 번이나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 특검 이거고요. 이건 상설 특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 혐의에 관한 이 특검은 왜 민주당이 상설 특검 따로 일반 특검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거는 상설 특검을 일단 발동시켰다가 일반 특검이 통과가 되면 상설 특검의 내용을 일반 특검이 바로 이어받아서 다 흡수를 해가지고 일반 특검으로 전환한다. 이제 이런 전략입니다. 일반 특검은 12일 날 모레 12월 12일 날 그때 이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도 다시 표결에 붙인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아무튼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든 이 내란 혐의에 관한 것이든 특검으로 해결짓겠다. 지금 뭐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고 이 세 곳이 서로 경쟁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뭐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 금지를 시키고 지금 그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죄에 관한 특검이 발동되는 순간 특검으로 이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상설특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여기에는 국회의원 재석 287명, 287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찬성이 210명, 반대가 63명, 기권이 14명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특검법하고는 달리 이것은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설특검은 법안이 아닙니다. 그냥 수사 요구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날 그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상설특검법은 의원들의 자율투표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보니까 이건 이제 무기명 투표가 아니고요. 기명 투표였습니다. 친한계, 비윤계 등 안철수, 서범수, 김재섭, 한지아 등 23명이 상설특검법에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친한계 중에서도 박정훈, 고동진, 정성국 이런 의원은 기권을 했습니다. 반대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친윤계를 중심으로 63명이었습니다. 상설특검법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특검 이제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수사 대상이 누구냐 이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전 계엄 사령관이죠. 도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제 그리고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수사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이 12월 6일 날 이 상설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겁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끝까지 사퇴를 하겠다, 재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확고하게 밝힘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중요하죠. 뭐 탄핵이면 탄핵, 특검이면 특검, 전부 다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찬성을 하느냐, 뭐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를 하느냐, 이런 걸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누구냐 하고 있는데, 지금 권성동 5선 의원이죠. 권성동 의원은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원내대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그 의원 중진회의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로 추대가 됐다고 그래요. 추대라는 말이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중진 의원들이 권성동 의원이 경험도 있고 이런 위중한 시기에는 역시 경험 있는 5선 의원 권성동 의원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친한계에서는 반대한다,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중진회동에는 권영세, 조경태, 윤재옥, 박덕흠, 김상훈, 이종배, 나경원, 도배숙, 윤상현, 박해출, 이헌승, 권성동, 이런 중진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제일 중요한 뉴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5년 임기를 다 채우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기 퇴진하는 것이 뭐 기정사실이다.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하게 될 것인가? 근데 이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7일 그 대국민 사과 담화문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말을 토대로 해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에는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라는 기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위원장이 이양수 삼선 의원인데요.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하고 다음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 결론을 두 가지로 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월에 퇴진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내년 4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이게 첫 번째 A안이고, B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퇴진을 하고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이 두 가지 안을 내서 의원총회에도 보고를 하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에 조기 퇴진을 하고 5월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거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하고 그 타임 시간표가 똑같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90일쯤 뒤인
2017년 3월 10일 날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 5월 9일 날 네,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아무튼 오늘 국민의힘의 전국 안정화 태스크포스에서 2월 퇴진 4월 대선, 이게 A안, B안은 3월 퇴진 5월 대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대법원 판결은 그때쯤 이미 나와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매우 민감하게 앞뒤로 물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아무튼 이 지금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제3의 안이 있는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4년 중임제로 대통령제를 바꾸는, 그렇게 헌법을 고치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말이죠. 이거는 이제 친윤계 쪽에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자. 그래서 대통령의 임기를 1년만 단축하는 쪽으로 가보자라는 안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양수 태스크포스 위원장이 이번 대선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자신은 알고 있다. 다음 대선에서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대표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토요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표결 이전에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내 로드맵을 최종안을 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물론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부결시킨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이 이 같은 의견으로 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조기 퇴진 로드맵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번 토요일 날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이건 다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흐르는 거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슷하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몇 월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서 대선이 치러질지 말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지난 노무현 대통령 경우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서 다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되는 그런 스케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